책 소개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.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읽어가지고 이거를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 거는 김노리 교수님의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랑 소중한 것은 키친에서 배웠어입니다. 오늘 또 초대 손님이 또 있습니다. 저희 또 허니로그의 정식적 엄마 또 꿀봉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꿀봉입니다. 네, 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. 이 책을 사실 읽게 된 이유는 제가 사실은 팟빵에 최욱 씨라고 있거든요. 그분을 되게 좋아해요. 그분 덕분에 매블쇼를 우연히 보다가 거기 김누리 교수님이라는 분이 나왔다는 걸 알았어요. 그랬는데 교수님의 그 짧은 강의를 듣고 너무나 감명이 깊어서 막 찾아봤죠. 그랬더니 책을 내셨더라고요. 너무 감명 깊었어요. 지금 또 선거를 좀 앞두고 실질적으로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자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. 그러던 와중에 사실 이 책을 만났고 읽으면서 헬조선 그런 나라를 좀 후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어요. 그리고 저도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이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너만 얘기할 거야? 나 여기다 이렇게 놓고 첫 번째 책은 올해 초에 3월달에 3월달에 아마 출간이 3월에 출간이 됐는데 이거는 작년 2019년 말에 했던 그 차이나는 클래스 강의하고 3월에 했던 내용 두 편에 다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책이 나온 것 같고요. 맞아요. 만약에 너무 이 책이 읽고 싶지 않다 그러면 차이나는 클래스를 보셔도 됩니다. 그 내용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. 네. 나는 진짜 책이 너무 싫어. 그러면 차이나는 클래스를 꼭 보세요. 여러분. 네, 2019년에 읽은 책 중에 가장 베스트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제가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따뜻하고 저의 라이프 스타일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책이었어요. 그 먹는 것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가 이런 점에 대해서 저한테 지침이 되는 그런 도서였습니다. 아직 결혼 전에 이제 여자친구 집에 갔더니 이 책이 꼽혀 있다. 그럼 결혼하셔도 됩니다. 아, 괜찮다. 그럼 괜찮은 남자야. 그 정도 이 책이 주는 그 어떤 느낌이 아니면 있어요. 어떤 여자나 남자가 나한테 이 책을 선물했다. 그냥 결혼해. 무조건 결혼. 라이프 스타일을 뭔가 좀 아는 사람, 좀 예. 어떤 그 미니멀을 넘은 그 뭔가 라이프를 정말 삶으로 정말 살아내려는 사람의 몸부림들이 있는 책입니다. 정리, 음식, 인생 뭐 모든 것들을 다 쉽게 담아놨으니까 올 봄에 한 책을 읽겠다 그러면 이쯤에서 짠 한번 할까요? 커피잔? 커피잔. 처음으로 첫 번째 책부터 이 책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야? 나는 이 민주주의가 정치 체제이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나는 타인의 의사를 진짜 존중하고 있고 불이한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는 강한 자아를 갖고 있는가, 이런 건강한 자아로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교수님 하기 전에 교수하기 전에 이제 독일에 가서 동서독의 이제 통일도 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그 양철북 쓴 귄터 그라스. 귄터를 가지고 아마 논문인가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하면서 독일은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 맞아요. 게 굉장히 많다. 그런데 왜 독일은 통일 이후에 이렇게 잘 사는 복지 국가가 됐는가, 선진국이 됐는가에 아마 많은 이렇게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우리나라랑 이제 비교를 좀 많이 했던 것이 아마 이 책이나 강의의 내용인 것 같아요. 독일이 완벽한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한테 반면 교사로서 굉장히 배울 만한 점이 많고 거기에 빗대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많다고 생각했어요. 이 책을 읽으면서 독일한테 좀 충격을 받았던 거는 첫 번째는 그 강한 자아,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성교육부터 시작한다는, 사실 이 연결점이 이 책을 안 읽으면 사실 어려운데 그 아까 말하는 불이한 권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교육을 한다는 거예요. 사실 그 독일이 사실 많은 철학자들과 심리학자들도 많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철학의 나라죠. 굉장히 너무 똑똑하다 진짜. 그런 성교육으로부터 아주 기본적인 욕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한 자아를 키워내는 것이 그 정치
그 민주주의자로서 우뚝 서게 할 수 있는 그 교육의 가장 핵심 사항이라는 점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고. 교수님은 그 인문학자인데 그러한 기틀을 마련한 사람들은 정치가들이 그러한 맞아요. 일들을 했고 맞아.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독일은 어떤 철학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뭐 그런 거에 이제 강국이기 때문에 그런 거 기틀 안에 교육가들이 그 교육을 위해서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개인적인 교육 그리고 정치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교육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를 통하여서 인간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교육까지 이런 체계적인 기틀을 잘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양질의 교사들이 교육들을 잘 시켰기 때문에 독일이라고 하는 지금의 현실을 만들어냈다라고 교수님은 본 것 같아요. 1968년에 이제 프랑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어떤 혁명인데 그 모토가 그거죠.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. 그래서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의 상황에 맞춰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이제 사람들이 자유를 외쳤는데 독일 사람들은 아마도 과거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부끄러운 나치의 역사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을 추구했는데 과거에 좀 어둡고 좋지 않았던 기억들이 오히려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건전한 영양분이 되어서 더 나은 독일 그리고 더 건강한 독일을 실현시켜 내려고 했다라고 보는 거죠. 촛불 시위를 통해 저희가 좀 민주사회로서의 좀 진일보한 거는 맞지만 좀 사회적 소수자, 좀 약한 자들에 대한 좀 배려가 없고 법해야 되는 정치인들이 사실 그 부분에서 가장 감수성이 저는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 저는 좀 살펴보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가장 큰 권력 행사니까 더 나아가서 좀 생태주의, 좀 자연보호 하는 부분 이제 2025년이면 이미 쓰레기가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된다고 해요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. 분단 국가니까 또 뭐 분단 말고도 또 서로 그냥 가까운 이웃들과 평화적인 그런 마음들 빈약한 사회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을 읽고 좀 더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었다고 생각해요.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대가 자꾸 이제 모더니즘 이후의 시대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 더 사람들이 개인화되지만 그래도 한 개인은 국가라고 하는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어떻게든 더 큰 조직에 의해서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.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개인됨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서 좀 좋은 건강한 그 권위자를 뽑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너무 중요해 이번 젊은 사람들이 좀 그러한 건강한 권위자 그리고 건강한 정치 구조를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럼 교수님은 독일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좋은 구조를 만들고 또 좋지 않은 과거는 잘 청산하면서 건강하게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만약 독일에 대해서 사실 새롭게 봤어 이 책을. 그렇지 보고. 우리가 그게 그냥 맛없는 나라 아닙니까? 그냥 음식 먹을 거 없는 나라, 네. 족발만 있는 나라, 그렇죠. 학생만 있는 나라, 맥주 있는 나라라고 사실 저는 생각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독일에 대한 사실은 위대함에 대해서 조금 근데 그 또 깨닫기도 독일이 하고. 보면 독일이 근데 그 독일보다는 그 민주 시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. 그렇죠. 근데 개혁의 근데 뭐 그런 거 치면 또 저희 한국 사람들도 뭐 지지 않지 않습니까? 그래서 독일이 모든 거에 해답은 될 수 없어요. 모든 이제 뭐 정치 체제들이 뭐 민주도 있고 사회주의 있고 뭐 공산주의 있고 하지만 앞선 그 길을 개척한 자로서 좋은 모델링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인권과 정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보다 선진국인 거는 사실 확실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차근차근 좀 닮아가고 연구하고 본받아 간다면 사실 저희도 좋은 나라를 조금 선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정말 이 책을 통해서 아름다운 정말 민주주의자로 좀 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웃을 좀 더 사랑하고 배려하고 그 평등에 대한 또 생태에 대한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민주시민이 될 수
있는 길잡이가 되는 좋은 책이라고 다시 한번 소개하고 싶고, 마지막 할 말 있나요? 아니,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중간에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네. 그 자꾸 그 한국 사회는 그 전체적인 어떤 소득의 부분에 대해서는 높아졌지만 네. 편차가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사는 사람이 턱없이 잘 살고 맞아요. 다수의 사람들이 좀 힘들어지는, 그냥 이런 자유시장 경제에 있어서 그냥 각자의 능력만큼 잘 살고 그 도태되는 사람은 마치 이제 의자 뺏긴 놀이처럼 그냥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보다는 독일처럼 사회가 보호해주고, 그치, 사회가 좀 보호하고 사회가 컨트롤하고, 국가가 그런 것을 컨트롤하고 뭔가를 보장해주고 지지해주고 안전망을 갖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회가 제도적으로 조금 컨트롤하고 받침이 될 수 있는, 그냥 그걸 각자의 능력 탓으로 그냥 치부하고 떨어지로 미는 게 아니라 같이 조금이나마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정치가 하는 일인데,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작기 때문에 이제 다가오는 선거 때 그래도 국민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지만 가장 큰 일이 또 선거이기도 하고 투표이기도 하니까 좀 이러한 것에 상생할 수 있고 건강한 그 사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좀 힘을 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우리 한 줄씩 한번 정리해볼까요? 한 줄 평? 저는 사실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. 나라를 통해서 따뜻해질 수 있고 더 사람들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불행하지만 너무 불행의 끝을 보니까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대한민국에서. 사실 대한민국에 소망 없다, 뭐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, 사실 저도 그 말에 사실 어느 정도 동감을 하긴 했거든요. 대한민국도 그렇게 우리 후대에게 그런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고,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생각을 갖고 움직인다면 늘 그 생각대로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으니까 더 나은 세상, 결코 불행한 세상이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,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어도 조금만 있으면 아마 다 이제 우리의 추억처럼 이제 지나갈 거기 때문에 힘냈으면 좋겠어요, 우리 모두가. 네, 집에서 심심하실 때 이 책 한번 주문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추천을 해드렸고, 저희 영상 좀 주서가 없었지만 그래도 좋은 내용만 여러분들이 쏙쏙 영양분처럼 빼서 드셔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요. 여러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